철부주코 구독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고덕과 미사입니다. 강동구에 있는 고덕상일, 그 다음에 미사 강변도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이제 고덕과 미사를 좀 이해를 하려면요, 이 5호선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1년이죠. 여기가 21년에 27일부터 3월 26일 기사니까 3월 27일부터 하남선이 전 구간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미사 하남풍상역, 지난해 20년에 미사 하남풍상역에 이어서 하남시청 강남 검단산역까지 개통이 됐다. 25년 3월 이후에 6년 만에 개통이 됐다. 5호선 연장이 이 고덕상일 미사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기존에 이제 상일동역까지만 갔어요. 5호선이. 그러다 보니까 이 미사 강변도시랑 이 하남 구도심, 여기 또 이제 풍산지구가 있죠. 풍상동에 풍산지구, 뭐 이제 구도심이라고 하죠. 여기 시청 있는 데를 스타필드가 있지만은 여기랑 조금 이제 단절된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 또 여기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로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이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데 진입장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미사 강변도시나 요쪽에서 많이들 이제 지하철 때문에 넘어오게 됐죠. 왜냐면 5호선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근데 진입장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 여기 미사 강변도시나 뭐 하남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려면요, 주로 어떻게 이용을 했냐? 뭐 강일 IC, 여기 가서 올림픽대로 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상일 IC, 서하남 IC, 또 여기 버스가 있어요. 상일 IC로 이렇게 나오는 버스가 있고, 이 서하남 IC로 나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일 IC로 나오는 버스 같은 경우는 천호역에 이제 다 내립니다. 강동이나 천호에.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도심, 서울 업무지구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 여기 빨간 버스가 또 있었어요. 이렇게 빨간 버스. 미사 이쪽 위쪽은. 그래서 빨간 버스 타고 잠실에 옵니다. 잠실. 잠실에. 잠실 가보시면, 줄 서 있죠. 빨간 버스 줄이 엄청 많죠. 그래서 요렇게 내려서 잠실에서 2호선 타고 업무지구로 이동을 했다. 아니면 요쪽, 이 구도심 분들 같은 경우는, 요렇게, 구길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서하남 IC로 나와서 잠실로 가서 여기서 2호선을 탔다. 그래서 약간 이제 진입장벽이 존재했죠. 버스랑 자가를 이용했는데, 근데 이제 5호선을 뚫리게 되면서 이제 9도심까지 완전히 뚫리게 되다 보니까 5호선을 타고 그냥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진입장벽이 없어졌다. 그동안은 이 5호선이 연장되지 않았을 때는 이 상일동, 고덕 상일만의 뭔가 메리트가 있었죠. 왜냐면 얘네는 자차나 버스를 이동해야 되는데 지하철이 없죠. 하지만 고덕 상일은 지하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존재를 했었는데 5호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진입장벽이 없다. 게다가 이 하남 검단산역부터 이 상일동역까지는 1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점이다 보니까 안 자갑니다. 요즘에는요, 미사에서도 거의 못 앉는다 합니다. 5호선 같은 경우는. 뭐 상일동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쪽은 오히려 종점이다 보니까 안 자가죠. 12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그 전에 5호선이 없을 때는 거의 천호역까지 막히면 거의 1시간 잡았어야 돼요. 1시간. 빠르게 오면 한 30분 정도. 근데 12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상해통역까지. 물론 뭐 천호역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겠죠. 근데 쾌적하게 이렇게 오니까 이 진입장벽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덕 상일에 있는 임차 수요를 미사로 많이 뺏기게 됐어요. 또 미사가 이제 강구현 도시고, 여기 또 이제 뭐 신도시고, 신도시급이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뭐 스타필드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임차 수요를 좀 뺏기게 됐습니다. 또 이름도 멋있죠. 미사 강변도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5호선 개통에 따라서 약간 빨대 효과 같은 그런 이제 현상이 발현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 천호역에 가서 이쪽에 가시면 천호현대가 있죠. 여기로 많이 갔는데 이 5호선이 뚫리니까 그냥 스타피드를 가게 됩니다. 현대백화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스타피드를 가게 됩니다. 신세계 백화점도 여기 있죠. 그런 것처럼 상권도 많이 이제 좀 뺏기고 그리고 임차 수요도 많이 뺏겼다. 미사한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덕상일은 이 신축이 들어서고 임차 수요가 많이 뺏겼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 하락장에서 역전세가 많이 났습니다. 역전세가 많이 났고 지금은 이제 다시 반등을 했는데 작년에는 그런 이제 임차 수요 뺏기는 거 전세가가 막 싸지고 여기 물량이 많으니까 여기로 이제 다 넘어가면 그만이죠. 왜냐면 지하철역으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죠. 헬리오시티가 마치 8호선 입주 물량, 구성남 8호선 역세권 입주 물량에 많이 임차 수요를 뺏긴 것처럼 이 고덕상일 라인도 미사에 많이 뺏겼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그래서 여기로 많이 갔죠.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반등을 했죠. 고덕상일이. 네, 그래서 미사를 또 이제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왜냐면 이제 고덕상해 같은 경우는 뭐 오구제국 같은 경우도 거의 10억이 넘으니까 신혼 부부들, 그다음에 뭐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금액이 아닙니다. 많이 이제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미사를 많이 보시는데 미사를 볼 때는요. 크게 이제 하남 미사를 볼 때는 두 개를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미사역 하남 풍상역 위까지 여기가 미사 강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남 풍산역이 풍산지구 덕풍지구 이 하남 풍산역부터 하남 검단산역까지가 하남 구도심 뭐 본도심 구도심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기를 나눠서 보시고요. 저는 이제 많이들 물어보실 때 하는 말이 무조건 역세권으로만 팔아. 1순위는. 그래서 뭐 강일역 역세권, 미사역 역세권 이쪽으로만 팔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9호선이 27년에 고덕역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호선을 타고 고덕역까지만 오게 되면 아마 여기가 급행이 쓰겠죠. 종점이기 때문에 9호선 급행을 탈 경우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 강남 여의도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5호선 역세권 미사나 하남 구도심이나 5호선 역세권으로만 보시면 되고 한 10분 이내 이렇게 보시고 아니다 나는 좀 미래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9호선이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위로. 그래서 이 9호선 역세권을 미리 선점하겠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가성비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냥 여기가 뭐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급행이 어디 걸릴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전빵으로 5호선으로 보는 게 맞다. 5호선을 보시고 그냥 고덕역이 27년에 개통이 되니까 28년에 완공 예정이죠. 최근에 서울시 그 자료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5호선으로 만약에 검단산역에 집을 산다 하더라도 고덕역까지 하나 둘 아까 12분 걸린다 했죠. 12분만 지나면 9호선 급행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선택이 맞는 것 같다. 괜히 아직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 9호선 연장 예전선 주변 아파트를 뭐 가성비 좋다고 노리는 것보다는 그냥 5호선 역세권으로 보는 게 맞다. 하나 검단선역이 차라리 낫다. 저는 이렇게 파악이 되고 웬만하면 이제 미사역 주변을 1순위로 보는 게 맞죠. 강일역 미사역 여기를 중심적으로 보고 이 연장되는 노선을 본다? 그건 조금 불안할 것 같다. 그냥 9호선 고덕역 연장되는 거를 기다리고 5호선으로 가서 환승하는 거를 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꼭 뭐 한강 이남에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면 저는 이쪽도 괜찮다고 봅니다. 차라리. 오히려 이 8호선 연장이 되는 여기는 확정이 됐죠. 다산까지 24년 별내까지 확정이 됐죠.
24년에 개통이 되는 이 8호선 역세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메리트도 있지 않을까. 가격을 만약 비슷하다 하다면 여기가 만약에 미사역 주변이 너무 비싸. 그러면 이 9호선 연장되는 여기를 노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8호선은 24년에 확정이기 때문에 이 8호선 역세권, 뭐 구리역 요쪽을 더 노리는 게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 8호선이 연장되면 뭐 천호역 가죠. 그 다음에 아이고 요 아래에 이제 잠실역도 있겠죠. 그리고 저 밑에 석촌역도 있죠. 석촌역에는 9호선 급행이 쓰죠. 그 다음에 가락시장역으로 가면 가락시장역에서 또 3호선 환승도 가능하죠. 그래서 5호선, 2호선, 9호선, 3호선 모두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9호선 연장 예정인 이쪽을 노리는 것보다 오히려 8호선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차라리 9호선 연장 예정 이쪽을 노릴 거면 그냥 이 다산, 왕숙 이쪽이 더 나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왜냐면 가격적인 메리트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9호선 연장 예정지를 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5호선인데 좀 더 뒤쪽에 있는 그 5호선을 노리는 게 맞고 미사 강변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남 구도심 본도심에 있는 5호선을 노리는 게 맞고 그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북쪽으로 가라. 그래서 8호선 역세권 주변을 노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패스파인더님, 강명자의 더샵 포레나, 3구타입 2순위 청약, 예비 당첨되었는데, 순번이 오면 계약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이제, 다른 상황을, 제가 패스파인더님, 다른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광자포, 3구 타입만 봤을 때는, 나쁘진 않습니다. 분양권 투자를 하시겠다 하면은, 나쁜 선택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의 뭐 현금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자금 상황, 그 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물건들의 그 포지션, 뭐 광명자입 더샵 포레나보다 내가 가진 게 상급지인지 아니면 같은 급지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 하급지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개인에 맞는 패스파인더님의 개인에 맞는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광명자의 더샵 포레나 3구 타입 예배 당첨이다. 내가 그리고 분양권 투자를 하겠다. 하시면은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다. 물론 이제 3단지 되면은 조금 고민될 것 같아요. 3단지 되면은. 근데 3단지가 아니고 뭐 1, 2단지에 걸린다 하시면 분양권 투자를 하시겠다 라고 결정하셨으면 그냥 당첨될 때 하시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자금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혜일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고독과 미사 얘기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고덕은요,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무엇이냐면 둔촌 주공 입주죠. 실거주 의무가 뭐 폐지된다고 했는데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었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 국회는 법안 처리보다 약간 이슈가 되는 게 있죠. 코인에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그런 그 뭐랄까요? 그 논점이 될 만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간호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뭐 거부권 뭐 행사를 했지만은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굳이 지금 막 터트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 그 폐지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덕 입장에서는요 폐지 안 되는 게 좋죠. 폐지 안 되는 게 좋죠. 왜냐? 그러면 이제 좀 입주당 리스크가 분산이 되죠. 물론 이제 실거주 의무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입주당 리스크는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여 세대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자가나 아니면 세에 살고 있겠죠. 전세나 월세나 자가, 전세, 월세 세 개 중에 살고 있겠죠. 그러신 분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사시는 곳들이 다 이제 전월세 매물 아니면 매매 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입주당 리스크는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완전 국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제 퍼져서 입주가 되기 때문에 충격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만약에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정말 그 국지적인
그 둔촌 주공만의 국지적인 이슈로 남기 때문에 둔촌 주공과 맥락을 같이 하는 같은 생활권이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덕 상일은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덕 상일 그 신축의 가장 큰 리스크는 둔촌 주공 입주장이다. 그래서 둔촌 주공 입주장만 잘 견디게 된다면 28년에는 9호선 급행이 생긴다. 고동계. 특히 이젠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그 고동역하고 좀 가깝죠. 아르테오는 가깝다고 우기고 싶은데 약간 좀 그게 있어요. 가깝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주장하면서도 약간 찔리는 그런 느낌. 그라시움은 주장해도 됩니다. 9호선 급행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근데 아르테오는 약간 주장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주장하면서도 좀 찔릴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그라시움 아르테온이 대장이죠. 그라시움이 정말 대장이죠. 그라시움은 9호선 급행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둔촌 그 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급행이 없죠. 9호선은 있지만 급행이 없습니다. 급행은 올림픽공원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둔촌 주공 입주장만 잘 견디면요. 오히려 이 9호선 라인, 강동, 그 다음에 나아가선 송파, 거기에 있는 그 임차 수요 또는 매매 수요까지 고독과 상일로 빨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고독 상일 입장에서는 약간 이젠 둔촌 주공 그 입주장 리스크만 잘 견디면 한 2년 뒤에는 분명히 웃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9호선 그 급행 라인 쭉 보시면요. 강동, 그 다음에 송파까지 좀 확장해서 보시면 석촌역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석촌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없습니다. 주변에 한 두 동짜리 아파트 하나 있어요. 두 동짜리 아파트. 거기 어디죠? 버거킹 뒤인가요? 거기에 이제 두 동짜리인가 세 동짜리인가 아파트가 있긴 한데 석촌역이 좀 특이합니다. 급행이. 그런데 거기에 수요, 뭐 그런 곳들의 이제 임차 수요를 고덕상일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헬리오, 그 다음에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 다음에 고덕상일로 이어지는 그런 라인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덕상일 입장에서는 둔촌주공 입주장이 아무래도 신경 쓰일 수밖에 없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다. 그래서 고덕상일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 게 더 좋다. 그 이유는 실거주 의무가 만약에 폐지되면 정말 둔촌주공에 있는 만세대 물량 같은 경우가 그 국지적으로 다 쏟아져 나올 거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유지가 된다면 거기를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이 각 조합원분들 포함해서 다양하게 퍼져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겠죠. 뭐 하남에도 사시고, 위례에도 사시고, 뭐 강남에도 사시고, 송파에도 사시고, 다양한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이 국지적으로 일어나진 않는다. 좀 퍼져서, 좀 완화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고덕과 상일의 그 신축 아파트들에 미치는 효과가 아무래도 좀 적을 것이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됐을 때랑 비교했을 때는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덕 미사 정리해보면요. 고덕, 그 고덕역과 상일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 그라시움 아르테온, 기타 아파트들이 둔촌주공 입주장 때는 약간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고덕역에 급행이 생긴다. 특히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고덕역을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아르테온도 이용한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약간 찔리면서 주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지다. 그래서 둔촌주공 때 뺏긴 둔촌 주공 때 뺏긴 그런 수요들. 왜냐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 주공에는 9호선 급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장 때 뺏긴 그 수요를 한 2년만 건디면 2년에서 3년, 28년 완공 예정이니까 여기 27년에 나왔지만은 한 3년 정도만 견디면 분명히 다시 임차 수요를 뺏어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고덕상해 여기가 또 이제 비규제로 풀렸죠. 비규제로.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뭐 70%까지 나옵니다. 다주택자도 60%까지가 나오고요. 물론 DSR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범위가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고덕도 많이 보시고 뭐 구성남도 많이 보시고 뭐 동대문도 많이 보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일단 고덕상일에 살고 싶으신 분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빠져서 이러신 분들 특히 많았을 것 같아요. 5구 제곱이 9억 뭐 중후반 10억 이렇게 막 하락이 됐죠. 그러니까 제발 9억 밑으로만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특례로 널 사줄게.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내려왔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기다렸던 분들이 지금 미사에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보고 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미사를 볼 때는 일단 미사 하남을 볼 때는 미사 강변도시 그 다음에 하남 구도심 본도심 요렇게 두 분류로 나눠서 보고 역세권만 보시라. 5호선 역세권만 보셔라. 간혹 9호선이 28년에 완공이 되고 이게 연장이 돼서 이렇게 위로 가는 그 안이 나와서 요쪽 지금 역세권은 아니지만 9호선 연장 역세권이 될 만한 그런 그 주변의 아파트들을 노리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라면 그냥 5호선 역세권을 택하겠다. 하남 검단선역의 약간 구축이어도 5호선 역세권이 훨씬 안정적이다. 그 이유는 9호선이 이렇게 뒤쪽으로 연장된다 하더라도 급행이 고덕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 미사 간면도시에 급행이 생길 확률은 극히 적어진다. 급행이 아니면 여기가 많이 서울 도심하고 강남 잠실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9호선 개통의 효과가 좀 적어지게 된다. 결국에는 급행과의 싸움인데 하남 검단선역에서 고덕역까지 1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2분 와서 여기서 급행을 타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지금 이미 역세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불확실성에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역세권을 노리시는 게 맞다. 이쪽 미사역 주변, 강일역 주변이 가격이 부담이 된다면 밑쪽으로 오셔도 된다. 검단산 이쪽으로 오셔야 된다. 그러면 스타필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3호선이죠. 이게 3호선. 교산지구 연장되는 이건 또 불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 9호선 연장 예정 이쪽을 노리시는 분들 난 끝까지 이쪽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눈을 북쪽으로 돌려서 이쪽 8호선이 24년 확정이죠. 여기를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뭐 다산이나 뭐 구리역 약간 여기가 좀 구도심이긴 하더라도 이쪽을 보는 게 맞다. 그 이유는 이 8호선을 타고 쭉 내려오면은 천호역에서 5호선 환승, 그다음 잠실역에서 2호선 환승, 그리고 석천역에서 9호선 급행 환승, 그리고 가락시장역에서 3호선 환승이 가능해서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